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력의 천재 기술사 취득 전략 그 네 번째 시간을 오늘은 이렇게 직접 출연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알찬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사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면접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기술사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90%의 고지를 점령하셨습니다. 왜 50%가 아닌 90%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요,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대부분이 면접시험에 합격하기 때문입니다. 필기시험 합격 시에 2년간의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최소 2번에서 보통 한 6번 정도까지 시험에 따라서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두 번 떨어지더라도 끝내 보통은 다 합격을 하십니다. 혹시나 간혹 사정으로 시험을 못 치시거나 그리고 끝내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 필기시험을 다시 준비하셔서 끝내 합격하시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120회 시험에서의 면접 합격률은 한 59.4% 정도 됐다고 합니다. 꽤나 높은 편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면접 장수생들이 많이 있고요. 저의 경우 필기시험은 운이 좋아서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3번 떨어지고요. 4번째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사님들에 비해서 이 면접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어떤 방법을 찾고 노하우를 좀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면접장에서 컨디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필기시험은 주로 우리가 글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쓴 경우에 이것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좀 정리한 다음에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문제 또한 필기시험보다는 조금 더 돌발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우리의 컨디션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필기 대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면접시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방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서울까지 KTX 타고 올라갔는데 아침에 아침밥을 잠깐 먹고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시험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긴장한 탓도 있고 아침 먹은 지 좀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점심을 걸렀습니다. 시험 치고 나와서 그때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시험 순번을 바꿔보니까 7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앞에 6명이 한 분당 20분에서 30분 정도 면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할 당시에는 2-3시간이 훌쩍 넘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점심을 먹지 않은 탓에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멍한 상태로 면접에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침을 걸으면 그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공급해야 우리의 좋은 에너지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공복이 오거나 당이 떨어지는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의 컨디션은 100%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몸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의 실력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실력 발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 전날 그 숙박비를 되게 아까워하세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전날 올라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 이동수단을 통해서 오는 그 상황들 자체가 나에게 피로도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전날 그 근처에서 숙박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식사는 좀 든든하게 하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저는 그 이후로 면접이나 시험 전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맛있는 거, 그리고 제일 내가 생각할 때 몸에 좋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기껏해야 삼계탕이나 갈비탕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좀 필요하다고 느끼면 피로회복제를 준비해 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합격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에서 시험 요령 중 그 두 번째는 긴장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우리의 몸 상태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쥐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상태이죠. 긴장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변에 천적이 없다 라는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자, 두 번째 상태는 싸우거나 도망치려는 상태입니다. 적수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저에게 위협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가지죠. 첫 번째, 도망치거나 두 번째,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몸 상태가 어떻게 되냐? 말이 빨라지고 그리고 호흡이 가빨라지고
그리고 심장이 벌컥벌컥 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싸우려면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서 우리의 몸 상태를 좀 더 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도망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완되고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뛸 수 있도록 호흡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피를 빨리 공급해야 되겠죠.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세 번째, 우리가 만약에 천적을 만난 겁니다. 고양이를 만났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디에 숨을 데도 없고 만약에 내가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고양이는 나보다 더 빠르고요. 그리고 내가 고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때 상태는 굳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고 딱 굳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간혹 경험하곤 하는데요. 이 상태가 왜 오냐고 하면 여러분 혹시 주머니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천적을 만났을 때 되려 죽은 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망치거나 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죽은 척을 해서 그 상태를 모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번째 단계의 영역까지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 첫 시험과 비슷할 것 같아요. 첫 시험 때 너무 머리가 하얘져서 정말 제대로 된 대답 하나 하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긴장 상태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멈출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극복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강연이나 제가 책에서 봤는데 정확한 출처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분의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자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4년 만에 열리는 큰 경기였고 압박감도 심했을 텐데 긴장되지 않으셨나요? 이때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긴장하지 않고 몹시 흥분했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위협적인 상태에 노출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마치 그 면접관이 이 시험을 내가 잘못하면 나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천적이라서 내가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태로 내 몸은 그렇게 인식하고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때 이 선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선수가 생각한 것처럼 내 몸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다시 되뇌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심장이 벌컹벌컹 거리는 것은 내 뇌에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내 호흡이 가빨라지는 것은 내 머리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내가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만드는 거죠. 나는 약간 흥분된 상태이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약간 흥분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인지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흥분된 마음을 원초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마음으로 바꿔서 인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기능을 그대로 발휘해야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인데요. 긴장이 되시죠? 그러면 심호흡을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까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꼭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도핑 테스트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을 먹어서라도 우리의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심신 안정제를 복용해서 이 호르몬 상태를 그냥 제어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청심환을 먹었었는데요. 이걸 시험 당일날 바로 복용해버리면 혹시 잠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전에 동일한 제품을 2개를 사가지고 복용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 상사가 막 뭐라 하는데도 이게 멘탈이 털리지 않더라고요. 약을 한번 먹고 나니까.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제 마지막 시험 4번째 면접 때는 약을 좀 복용했습니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긴장감을 잘 극복한다면 우리의 뇌를 100%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가 아닌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밖의 면접장에서의 시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와 복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가장 무난한 것은 정장 차림이고 웬만하면 넥타이까지 해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조금 자신감 없었죠. 그리고 면접관과의 그런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맞는데 면접관이 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면접관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권위 있는 어떤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말씀하신다면 좀 더 신뢰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어렵게 막 꼬아서 설명하고 막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써서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좀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신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하게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는 공부해보지 못했지만 더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석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까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고 제 견해는 좀 이렇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더 덧붙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되려 동문서답 하는 것처럼 조금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짧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 사실 요만큼 해서 요만큼까지 다 알고 있는데 요것만 모르는 거야.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그런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연습도 해보시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궁극의 기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별로 궁극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다른 데서 별로 언급된 게 없더라고요. 뭐 다른 분이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통 면접이 끝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두 번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보통은 인사를 하고 돌아가죠. 하지만 저의 경우 마지막 네 번째 면접 때 마지막 멘트를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앞에 계시는 선배님 같은 분들이 우리 용접 접합 분야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없었던 이 많은 자료를 이렇게 편하게 접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노력해 주신 덕에 우리의 입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감동, 그 감성 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시험을 제가 망치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되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한마디 더 던지고 나온다면 시험 점수에 정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아마 조금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 조금은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시험 룰을 어긴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부학들이 이렇게 노력해주고 이렇게 감사해주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좀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랑 똑같지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이 영상을 누군가 많이 봐가지고 첫 번째 면접자, 두 번째 면접자, 세 번째 면접자 다 똑같이 반복한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함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포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감동 멘트를 주시는 것도 마지막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얼마나 잘하냐, 잘하지 못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 잘 하셔서 최종 목표까지 빠르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시험을 응원합니다. 파이팅!